상승에서 많은 노력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특히 우리 시장님도 항상 국민의 수고를 보였으므로 어떤 수고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방송에 대해서 우리가 제기해서 더 할수 있도록 국민이 있는 당직산업 업체하고 공사하고 많은 분들이 여기 자신감을 갖고 이익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그거에 예상할 수 없고 국방부 같은 많은 첨단한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 그 당시에 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거를 하고 시작하는 게 다 제가 원래 한다승으로 그 방송에 나가서 그 가장 원래 사용하고 싶은 한다승으로 그냥 오음의 중방에 꽤 있구나 하고 50분이 뭔가 여기에 오음의 중방 오음의 중방 뒤에는 전전 반칙이 있답니다. 몸을 지키면서 그리워하고 사모하는 그런 전전 반칙인데 있으나 반대쪽 힘이 갑니다. 시장님, 민주당 쪽에서 원래가 전전이 쪽으로 오겠지만 자유 한국당 측에서는 봄의 불만 떠난 님이 돌아오면 국민이 바람을 좀 찾아오려고 저는 내년도 봄의 불만을 있습니다. BTS를 국민에게 진짜시키는 이걸 감축주의원과 그런 상황에서 하려고 많은 시민들이 함께 노력을 하는데 아무리 원래 지역하고 최선이가 그렇게 안 됐습니다만 장세우시장에서 오셔서 나하고 의기투합해가지고 꼭 한번 이루어졌다. 시장하고 선수가 선수도 있으면서 우리 시민에서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이거 한치 없다 생각하다. 시장님한테 크게 박수 주세요. 우리 은창 모르겠는 가서오는 여러분 계시고 또 김태경 씨 의장님 좀 삽심해가지고 이 문제도 이해가 없습니다. 여야가 없고 그러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철우 지사님 맞아. 야 이거 그거 하여튼 뭐좀 사정이 있지만 제대로 해줄게 해서 이철우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구미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서 구미시에서 지금 집중적으로 힘을 실어주고 있는 방위산업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전문가들이 해야 될지 앞으로 기업체들이 어떻게 하면 이 방위산업을 통해서 구미시가 발전을 할 수 있을지 이런 내용을 가지고 본 토론에 이제 좌장을 맡은 건보공과대학교 6개라고 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실 저는 국방 방위 산업 쪽에 전문가는 아니라서 저는 최대한 객관적인 제3자의 측면에서 저희들 이제 옆에 계시는 기업체라든지 교수님의 그 의견을 최대한 많이 반영이 되고 의견을 듣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처음 순서로 제가 건보공과대학의 김동선 교수님께서 저희 발제 발표를 먼저 듣고 난 다음에 그 토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공대 김동선입니다. 사실 오늘 저희가 발제한 주제는 한 4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상 바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여기 국방 관련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잘 아실 건데 저희 구미에는
국방 관련 메이저 기업 3개 기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이제 대우 쪽에 총기 쪽 관련해서도 대우전자에서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SKT 모티브 쪽이 창원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유도무기부터 시작해서 해양, 저희가 잘 아시는 뭐 삼천도급 장보고 잠수함, 이지스함에 들어가는 전투체계 이런 것들도 다 국내에서 설계되고 그리고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조금 내려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저희 이제 그 2017년, 18년 기준으로 보시면 저희 구미시에 작게나마라도 방위 사업에 관여하시는 중소기업, 대기업들이 한 100여 개 기업들이 계십니다. 물론 이제 올인하는 기업도 계시지만 또 이제 부분적으로 하시는, 예를 들어 세기에 들어가는 뭐 베어링이라든지 문짝 같은 거를 하는 그런 금융업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보시면 크게는 이제 대기업 위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금 특이한 거는 잘 아시던 대전이나 창원 같은 데는 국방을 유관기한이 있어서 이런 기업들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구미에는 불행히도 그런 정부의 유관기한이 없는 게 유일한 단점 중에 또 하나입니다. 자, 그럼 바로 발제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키워드는 4가지 정도가 되겠는데요. 첫 번째가 구미시가 차별해야 될 게 뭐냐. 사실 대전이라든지 소위 저희가 마창진이라고 하는 마산 창원 진해 쪽하고 구미시가 국방사업을 특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차별할 수 있느냐. 그게 첫 번째 이슈가 되겠고, 두 번째는 의원님께서도 발의하신 그 방산진흥법이 있는데 22년 정도가 되면 지금 LDD에 있는 연구소들 그리고 이제 방위산업청에서 이제 수출을 주도하는 같은 기관들, 이런 기관들을 많이 이제 뭐라 그럴까, 새롭게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기회에 이제 구미에도 그런 기관들을 유치를 해서 사실 저희 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는 유관기관이 와야 된다. 유관기관의 유치가 두 번째 키워드고요. 세 번째는 이런 경쟁도시들하고 하기 위해서는 구미 혼자만 될 수 없다. 반드시 상호협력을 해야 된다라는 게 세 번째가 되겠고요. 네 번째는 여기 계시는 기업이나 대기업분들이 사실은 바로 국방 분야는 소여군이나 방사청이나 국방부를 기업들이 연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누구를 이용하셔야 되나 그러면 여기 있는 대학이라든지 협회라든지 학회를 이용해서 대학은 그 인사들을 이렇게 학교에 모시고 학회나 이런 장을 통해서 기업들과 연동해드릴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어떻게 하실 수 있느냐에 대해서 오늘 토론을 하고요. 또 4가지 주제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깊이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이제 제가 에로인지 드론 로봇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저희가 어떻게 차별할 거냐? 구미 인프라는 사실은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이제 구미에는 하나 시스템, 하나 LIS1 그리고 그 역할도 굉장히 중요한 비중이 있는 그런 본부들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더불어서 또 삼성, LG전자의 그 소형 금융이라든지 디스플레이라든지 IT 쪽 굉장히 경쟁력이 갖고 있는 기업들도 있고, 그런 기업들 중에서는 이제 전기창 같은데 해군의 전기창을 통해서 부품이라든지 PCB 단종 부품 같은 거를 하시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 업체들은 하시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사실은 저희 국방 ICT 기업 유출을 위한 구미시의 색깔을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이걸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사실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 오늘 모신 권백은 전문의 분야상무님한테도 여쭤볼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굉장히 큰 기회인데, 저희가 한 4년 전에 그 유도무기 신뢰성 센터를 유치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었는데 대전이 유치를 해갔습니다. 이제 저희가 계획도 짜고 금액도 저희가 확보를 했는데 결국은 저희가 제주를 부리고 사실은 대전이 따라가는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그때는 사실은 이제 저희가 관가했던 게 이전하고자 하는 기관의 직원들의 입장을 저희가 못 봤던 것 같아요. 구미시가 경쟁이 있느냐, 그리고 그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어떤 메리트 있느냐, 그런 것들이 사실 저희가 놓쳤던 부분들이 많고, 사실 구미시가 그때 저희가 주도했는데도 불구하고 못 따오는 것은커녕 꼴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 저희가 굉장히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2차 라운드가 이제 사실은 2022년이 되면 이제 그 기품원에서 방위산업진흥원 절충교육이라고 해서, 여러분 절충교육이 낯서시겠지만 저희가 뭐 F-35 전투기를 사면
10%를 저희 LI 넥슨이나 하나 시스템 미사일을 사한다.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저희 나라도 K9 자주포를 수출하면 저희 현지에 공장을 기술 이전해서 그거를 저희 수익으로 잡는 그런 국가 간의 교육 관계를 절충교육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절충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전담 조직도 현재는 이제 방사청의 기본계획에 담겨져 있고, 그리고 여기에 그 백승주 의원님께서도 발의하신 법안에 보면 전력지원센터라든지 아니면 ADD 여러 연구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연구소들 중에서는 사실은 저희가 인가가 좀 약해요. 저희는 기업은 있는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그 기업을 지원하는 국가유관기관이 구미에는 없습니다. 창원 같은 경우는 해미시험장이라든지 기포원에 분설하는데 기포만 본원이 또 근처에 있고 진주에 있고, 그 다음에 진해에는 바로 이제 ADD 해양본부가 있고 또 해운정비창도 이렇게 해서 본부들이 다 얽혀 있어서 마창진에도 있고, 대전에는 잘 알다시피 ADD도 있고 계룡대도 이렇게 있는데 구미는 이상한 기업들만 있는 그런 형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봐도 국방 도시들은 보면 대부분이 첫 번째가 국방의 모체가 되는 이렇게 제도적인 그리고 프로세스를 지원할 수 있는 어떤 유관기관이 있고, 그 다음에 탈레스가 있는 그 프랑스 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대부분들이 이제 그 주관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활성화되는 형태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미는 사실은 그렇게 이제 기관을 유치하는 게 염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는 아직 못해낸 거고요. 저희 생각하는 거는 저희가 이제 구미시에서도 많이 노력을 해서 아마 방위산업진흥원이라든지 아니면 전력지원센터 아니면 ADD 지상무기연구소 굉장히 많은 환경시험센터들도 있습니다. 저희가 로봇 관련해서도 이제 사실은 드론 사단도 창설되고 드론에 응용해서 이렇게 첨단 무기를 하지만 그 시험할 장소가 많지는 않아요. 사실 전용된 시험 장소가 필요한데 그런 것들도 사실 전략적으로 저희가 추진을 해서 기업과 연동을 해서 저희가 유관기관을 구미에 유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고, 아시다시피 창원은 정책적으로 지금 창원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조선하고 자동차가 안 되기 때문에 국방을 제 1순위로 삼으셨어요. 저희하고 바로 현재 바로 라이벌이고, 그리고 또 마산, 창원, 진해가 엮여 있어서 광역권으로 엮여 있기 때문에 거기는 진주는 뭐 공군 쪽이고 진해는 해군 쪽이고 육군은 창원이 다 갖고 가려고 하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굉장히 주의를 해서 변경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대전은 물론 국방도시를 표방을 하고 있죠. 이에 맞서서 저희도 이런 것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전략적인 접근 방법이 필요하고 차별화를 해야 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세 번째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세 번째 얘기를 말씀드리기 전에 제일 좀 이제 그 영천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영천도 굉장히 국방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 보잉의 MRO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미군 로봇 지원센터 같은 것들 유치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모든 동력을 잃었습니다. 보잉 MRO는 보잉에서 철수를 했고 로봇 지원센터는 위쪽에서 정책적으로 거절이 되는 상황입니다. 예, 여전히 저희 쪽에는 불신은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구미가 대전하고 마찬가지 광역권하고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경북도가 상생을 해야 됩니다. 구미가 다 욕심을 내서 가지고 오려고 하면 구미가 아무것도 못 가지고 올 수 있는 확률이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구미는 기업 산업 지원 시설의 어떤 핵심 기반이 여기 와야 되고, 이 근처에는 사실은 경북도와 협업을 해서 예를 들어 로봇, 드론 환경시험센터라든지 환경시험센터 같은 것들은 구미에 많이 못 오게 된다면 이 근처에 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사실은 구미시의 전략이 되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그전에는 구미시에서 이제 여러 가지를 다 획득을 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그 실패의 원인이 되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은 좀 전략을 수정해야지 저희가 대전이라든지 광역권하고의 경쟁을 이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기 이제 기업에 있는 분들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인데요. 마침 저희가 이제 국가진흥센터로 과기부에 지금 6년차 센터 지원을 받고 있고, 또 이제 교육부에 9년짜리 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민군융합 분야의 일을 하면서 이제 군수라든지 육군 군수학교라든지 해군 함정기술연구소, 공군보급창하고 이런 일들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기업들은 세군을 하고 바로 접근을 하실 수가 없어요. 근데 학교는 가능합니다. 학교에는 연구자들, 초빙사라든지 이런 분들을, 강사분들을 오셔서 네트워킹도 할 수 있고, 또 학회도 가능해요. 학회에 어떤 연구회를 만들어서
기업인들이 들어와서 소요군과 국방부와 연계할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를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미 저희 구미시 지역에 확보된 인프라가 있습니다. 작년하고 올해 했던 그 국방 전시회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센터에서 계속 올해 했던 국방 표준 규격실도 있고, 표준 협회로도 갈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이미 가져왔던 인프라는 100% 사실은 살려야 되겠다는 게 사실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사실 많이들 모르세요. 저희 구미시에 어떤 인프라가 들어와 있고 어떤 경쟁력이 있는지. 근데 그 꼭지들을 잘 살리셔서 활용을 하시게 되면 얼마든지 저희가 국방산업에서 창원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과 경쟁력이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구미시에서 몇 번 말씀드렸는데, 보통은 대전이나 창원 같은 경우에는 자문단이 시에서 주관을 합니다. 시에서 방사청이라든지 기품원, 국방부, 현역이 아니고 계셨던 분, 나오신 분들, 네트워크 해석분들을 모시고 학교분들하고 모셔서 기업들하고 엮어서 자문단을 운영하고 계속 반복해서 구체적인 안을 내놓게 되는 거죠. 사실 제가 작년에 이 자리에서 이 비슷한 포럼에서 그때 사회를 봤었습니다. 그런데 작년하고 달라진 건 올해는 이제 구미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이제 이 어떤 방안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고, 또 저희가 길지는 않지만 학계라든지 여기 있는 지자체의 어떤 역할들이 국방 쪽에 굉장히 어느 정도 노력을 해서 굉장히 네트워킹을 많이 형성했습니다. 저기 이제 기초 체력이 됐다는 거죠. 예전에 유도무기실내성센터에 도전할 때 체력과 지금의 체력은 조금 틀리다. 그래서 42.1% 마라톤을 해도 저희가 상위권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체력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5단지에 이제 그 절충교육 단지 조성에 대해서도 그렇게 한번 그 당시에 작년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이제 법안으로 절충교육에 대해서 전담화된 부서를 만들겠다. 왜냐하면 저희 방위 산업도 이제 수출 쪽으로 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는 이제 동남아시아, 인도네시아나 베트남 아니면 말레이시아 같은 데 수출을 해야 되니까 발제 주행에서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국방안시 자문단 운영은 반드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이 지속적으로 저희의 의견을 중앙에, 저희의 의견을 다른 어떤 지자체에 얘기를 하고 조율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창원하고 경쟁했는데 저희가 마창을 뛴다고 해서 저희들이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마창진 그쪽에는 워낙 인프라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정치적으로나 이런 쪽에 저희가 이길 수 있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인적 네트워킹이 필요하고 중앙의 소식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자문단은 반드시 필요한 거고. 또 두 번째는 여기 계신 대기업들이 좀 문호를 개방하셔서 사실은 이 중소기업들한테 하시는 일들을 좀 알려주시고, 또 중소기업들은 본인들이 가진 경쟁력을 여기 있는 국방 대기업들이 알려주셔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게 사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발표로 수고하신 우리 김 교수님께 다시 한번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막연하게 이제 국방산업, 방위산업 이쪽에 얘기를 많이 들어봤습니다만은, 이렇게 구미시에서도 이렇게 김하철 교수님 같이 물밑 작업을 열심히 하고 계신 분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한 자산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들어본 거로 이 대기업이 이런 구미 지역에 안카 기업으로서 이렇게 있다는 굉장히 큰 매력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걸 어떻게 잘 꾸미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구미시가 이제 방위산업으로서 이 다음 세대, 다음에 이제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서의 크게 발돋움할 거라고 감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요 발표 발제를 듣고요, 저희들 이제 기업체에서 과연 어떤 이런 이제 신산업, 먹거리 산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제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가하신 토론자분의 얘기를 듣고 저희도 이제 방청객 분들의 이제 질의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NIG에서 오신 우리
총무님께 간단하게 지금 이제 산업적인 측면에서 중소기업과 이런 상생 방안에 대해서 제가 감히 좀 질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역에 계신 기업체분들은 관공이나 이런 중앙정보사업 쪽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겠지만 이런 기업체는 영리사업이다 보니까 중소기업과 어떻게 이제 상생을 통해 가지고 기업이 발전할 수 있는지 그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LIG 넥스원 권재입니다. 저희 LIG 넥스원은 이제 못해는 금성부터 해서 42년 된 LG 정밀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방산 사업을 42년 동안 이제 방산 사업을 해왔었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일하고 있는 협력업체는 한 480개 정도 업체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구미에서 같이 일하고 있는 협력업체는 한 2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인프라를 갖고 있던 회사들이 거의 다 이제 수도권으로 중소협력업체가 많이 가서 그 이유를 저희가 봤을 때는 이제 리소스, 그러니까 인력을 수급하는 문제로 해서 상당히 이제 대전 위쪽으로 많이 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대기업 입장에서도 기존에 있던 협력업체들의 기술을, 그러니까 저희가 40년 됐듯이 이제 협력업체도 장기간 저희하고 일을 하면서 많은 방산 기술에 대한 노하우를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미에서 만약 저희하고 대기업하고 같이 이제 일할 수 있는 중소협력업체를 많이 육성하려면 빠른 시간에 기존에 이제 중소 방산 협력업체들이 갖고 있던 그런 기술 노하우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전수 받아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우수한 이제 인력들을 학계에서 좀 많이 수급을 중소업체에 해서, 그러니까 기존에 저희 구미 지역에 있는 학계에서 그런 방향으로 인력을 키워서 중소협력업체에 공부를 한다면 아마 좋은 순환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는 이제 방산 사업이 대기업 혼자 돼서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한 70% 정도 개발이나 생산 예산의 70% 정도를 다 중소협력업체로 주고 있습니다.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실패 비용이 생기지 않고 사업이 잘 가려면 상당히 많은 기술 노하우를 전수해 줍니다. 원가 검증하는 방법서부터 심지어 기술 내용까지 다 전수를 해주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또 어떻게 그럼 구미 지역에 있는 협력업체가 받을 수 있는 몸이 될 것이냐, 이것도 좀 중요한 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신기술을 어떻게 이 방산업체에 접목할 수 있느냐 하는데, 사실 신기술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통신 사업에서도 저희가 이제 많은 분야의 방산을 하고 있는데 미사일보다 더 어려운 게 통신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폰을 아이폰서부터 안드로이드 폰, V30, 40 해서 이제는 5G까지 나오는데 이 무기 체계로 만드는 것보다 아는 게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사일보다 더 어려운 게 통신 무전기입니다. 그것처럼 이 ICT라는 신기술을 이렇게 접목을 하면 이게 이 국방 로드맵하고 신제품의 로드맵하고 신기술의 수준의 로드맵이 맞아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이게 이 시간만 굉장히 많이 지연하고 투자만 많이 되는 이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지금 경전트로봇이나 국가연에서 개발하고 있는 것들이 1990년 말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직까지 이제 시험하고 있는 단계로 봤을 때는 신기술에 대한
판단,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로드맵 이런 것들이 맞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소기업들이 그 신기술에 대한 핵심인 센서부들, 작은 부품들을 잘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기술도 있고. 그러나 그게 방산 수주가 맞아야 되고, 또 그거를 대기업에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전수해주는 이런 시스템이 잘 맞아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로 아마 모색을 하시면 구미시에서도 저희 뭐 하나하나 저희하고 같이 좀 더 많은 협력업체를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그 자료를 한번 찾아보니까 저희 그 하나 시스템이나 에너지대 소 같은 경우는 세계 100대 그 방산업체 안에 들어가더라고요. 들어가고 지금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신데 그 하나 시스템에서는 방금 그 에너지에서는 무슨 이게 중소기업과의 이제 공동 할인제라든지 그런 쪽으로 좀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도 우리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중소기업 외에 뭐 대학이라든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이런 쪽에 좀 어필을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한번 주시면 여기 오신 분들 지방정부에서 좀 오신 것 같은데 쪽으로 좀 안을 좀 주시면 좀 참고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하나 시스템에 근무한 김영호 상무입니다. 교수님이 질문해 주셨는데 저는 또 질문하고 약간 동떨어졌지만 제가 생각하고 있는 말을 좀 말씀드리면 먼저 우리 에라지도 마찬가지겠지만 뭐 중소기업도 계시지만 방위산업에 대한 그 업체들이 좀 현황이 어떤가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 하나 시스템이 작년에 한 9천억 정도를 매출을 일으키고 영업이익이 한 250억 정도 했습니다. 에너지 넥슨이 저희보다 매출은 2배는 많은데 영업이익은 저희보다 적을 정도 그 정도 생각한데 재밌는 거는 여기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아요. 보신 분도 있겠지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핫한 한국의 방탄소년단이라고 BTS를 하고 있습니다. 총 7명이 아이돌 스타인데 여기가 빅히터 엔터테인먼트랑 방시혁 씨가 하고 그 소속입니다. 여기가 17년도 작년도에 매출이 한 900억 정도였고 영업이익이 한 420억이었습니다. 원래 18년도에 지금 예상한 보면 그냥 연예 기획사입니다. 매출 2,300억에 영업이익 830억입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 저희나 LIG나 주하나 다 합친 것보다 방탄소년단 1등보다 지금 못하는 정도에 있는데 여기는 뭐 여러 가지 정책적인 요소도 있겠습니다만 먼저 방위산업을 찍다 보면 국민적에 대한 인식 전환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좀 중요하다. 첫 출발은 지금까지는 좀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는데 너무 또 정치적으로 좀 보는 입장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이 좀 됐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제가 볼 때는 이 국방 산업을 뭐 거창과 그렇지는 않지만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정치적 협력이라든가 그 다음에 외부 주변 정세, 수적의 개혁이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환경적인 영역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각종 방위산업 진흥이라든가 발전, 이와 같은 정책과 규정, 이런 제도적 요인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하이라이트처럼 이걸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하는 경영, 기술, 개발 이런 예제적 요인이 있는데 앞에 두 개는 제가 말씀드리기에 적절치 않은 내용이었기 때문에 하고 그 예제화된 부분에 대해서 산학계들과 특히 중소업체하고 어떻게 앞으로 협력할 것인가를 제 나름대로 말씀을 드려보면 일단 무기 체계도 저도 입사한 지 한 32년 정도 됐는데요. 무기 체계도 지금 70년대하고 지금하고 많이 다릅니다. 과거에는 보면 굉장히 장비 단순, 조금 같은 단순 장비 하드웨어 중심으로 하는데 지금은 체계입니다. 굉장히 장비들이 다 묻혀가지고 체계화를 소표적으로 이렇게
위협 요인이 다양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변해가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은 통신 장비, 뭐 광학 장비 이래 분류를 했지만 지금 분류 개념이 없습니다. 이걸 다 묶어가지고 할 수 있는 뭐 해안 감시 정책 체계 이런 식으로 사업이 나오지 각자 하나의 장비에 대해 사업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대기업이 혼자로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과거는 이제 뭐 장비만 하면 뭐 일부 몇 개의 중소업체만 같이 협력해서 할 수 있지만 아까같이 그렇게 전체적으로 뛰는 시스템을 가다 보니까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힘을 모아야 되는데 이제는 힘을 모으는 게 단순히 숫자의 문제는 아니다는 거죠. 그러려면 아까 뭐 통신이 될 수도 있고 뭐 수대적인 것도 될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업체 용어는 솔루션이라고 하는데 솔루션을 가진 업체들이 서로 이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이게 모여가지고 하나의 역량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단순히 10개, 20개가 합체가 되는 문제는 아니고 그러면은 대기업은 그런 솔루션들을 필요로 하고 중소기업은 그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도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해야 되겠다. 사실 뭐 작년에도 이와 비슷한 생각이 있었지만 대부분 이제 외형적인 부분 잘 했으면 좋겠다는데 사실은 솔루션 쪽으로 실제로 접근해 보려고 하면 지금보다는 한 단계, 두 단계를 내려서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까지 들어가야 그 다음부터 실질적으로 뭘 협력할 수 있는가라는 게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앞으로 저희들이 풀어야 될 과제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레지 변호사님 말씀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중소기업하고 대기업 협력 관계는 대기업이 양산 물량이 많으면 그 물량의 일부를 중소기업에 줘서 생산을 이원화시키는 거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제조의 시대가 아니면 개발의 시대로 가다 보니까 지금 방산은 시작이 개발에서 출발합니다. 중소업체도 개발 당시에 이미 결정이 되어버립니다. 개발에 참여하는 업체만이 그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대부분 연구소들은 수도권에 있고 그 수도권을 중심으로 또 솔루션을 가진 중소업체들이 수도권에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LIG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실제적으로 제조 행위를 여기서 하고 있지만 대부분 물류들은 수도권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소업체 분들하고 얘기해보면 그 물류 비용도 많고 이동 거리도 많으니까 이걸 좀 구미 지역이나 경북 지역에서 할 수 없지 하면 어떻게 하냐. 물론 맞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도 당연히 그 원가를 절감하는 게 맞는데 이미 개발 당시에 이미 그 솔루션으로 가지고 들어가지고 이미 업체가 결정되어 버린 상태로 하기 때문에 그걸 다시 업체를 바꾼다는 이야기는 또 다른 분쟁이 단속됐기 때문에 어렵다. 자,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하면 아까 여러 가지 모임들이 있습니다만 실질적인 교류가 많이 약한 것 같아요. 중소업체는 지금 대기업이 가고자 있는 게 어디로 가고 있고 어떤 무기 체계를 하려고 하고 그 안에서 어떤 솔루션을 찾고 있는가에 대한 정보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그럼 저희들도 마찬가지 하루에도 뭐 여러 가지 업체들이 생겼다가 또 소멸되는 이런 복잡한 시대에 업체의 모든 정보를 저희들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개발 부분에 같이 협력해가지고 우리 경북 지역 구미하고 경북 지역의 이쪽에 업체들이 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돼야만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똑같이 나중에 양산되면 구매업체가 들어오면 저희들도 물류 비용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가져가야 될 방향이고 학계 말씀하신 학계도 마찬가지겠습니다. 단순히 산학연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어떤 솔루션이 필요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굉장히 복잡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 당초에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박순주 의원께서 아까 말씀하시다 보니까 부품 단종이라고 있는데 그거는 저는 이 분야에 대해서 한 2년 정도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커질 수 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품이라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요소에 쓰이지만 기계 부품 같은 경우는 단종이 없습니다. 마모가 되는데 근데 전자부품이 단종이 빠릅니다. 아시다시피 전자제품이 굉장히 다른 속도로 기술 트렌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전자의 단종이 많이 일어납니다. 따라서 아마 전자 IT를 기반으로 무기체계를 하고 있는 저희들이나 LIG 같은 경우에서 이미 30년 동안 공급한 그런 전자제품들은 단종이 일어났죠.
일어나고 지금 억지로 버티고 있는 부분도 있고 대충 동료 전환해가지고 사용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시작은 뭐 원래 한국하고 총액의 한 50억 정도로 예상이 들었지만 이 부분이 굉장히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말이 부품이 아닙니다. 전자제품 같은 경우는 소자 IC 한 개를 만드는 게 아니고 그 IC가 포함된 보드가 되고 심지어는 그 보드 위에 있는 서버 어셈블리나 아셈블리 수준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실질적인 그 볼륨도 되지 않을까.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은 국산화 대체 개발이라는 거로 전환되기 때문에 개발 역량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한편 앞으로는 부품 단종 이 사업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정보를 공유하면서 하는 것도 또 실질적으로 앞으로 중소기업체한테도 좀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거 뭐 기업체에서 상당히 많은 아이디어가 나오고 역시 퓨드에서 직접 겪어보시니까 이런 많은 아이디어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하실 말씀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이런 자리를 자주 만들어 가지고 우리 기업체에서 느끼는 그런 부분을 우리 뭐 지방정부나 우리 대학 쪽에서 많이 좀 가려운데를 긁어드리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우리 중소기업체에서 LCT에서 오시는데요. 그 우리 김 대표님께서는 뭐 자유반응으로 기업체에 바라고 싶은 거라든지 뭐 기업 운영하시는 데 에로집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그 LC텍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김영목입니다. 중소기업 대표로 나왔는데 제가 대표성을 갖는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생각한 것을 여러분과 같이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그러면은 이제 방산 쪽의 중소기업 그러면은 그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뭐 한 200~300명 되는 업체도 있고, 그 2차로 내려가면은 뭐 100명 미만, 그 3차로 내려가면 몇십 명의 직원을 운영하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회사가 그 민소와 방산을 겸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어떤 회사는 100% 방산에 올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1, 2, 3차의 협력업체 중에서 방산에 올인하고 있는 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우선 그렇게 한정을 짓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그 주제 발표에서도 이제 방산 산업을 발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신기술 개발을 받는 ICT 기업 유치하는 부분, 또 방해산업진흥원 신설 유치, 그 다음에 산학연구원 네트워크 형성, 이렇게 해서 그 말씀을 주제로 해주셨는데, 사실 이러한 것들은 어떤 면에서는 좀 중장기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고, 저희 중소기업체하고는 사실상 그렇게 피부에 와닿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야 된다고 하는 당위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게 가야지 우리도 이제 발전이 있고.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소기업에 당면하고 있는 문제가 뭐고 실상은 무엇인지 이것을 좀 정확히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 싶어갖고 저는 지금 중소기업을 고사에 이르고 직전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1차 협력 회사인데 내년도 사업 계획을 짤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1차 협력업체인 저도 그런지언데 2차, 3차 업체들은 오죽할까 하는 심정으로 제가 오늘 하소연하는 입장에서 이 취재업체도 와 계시고 하기 때문에 진짜 실상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저희 중소기업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오늘 당장 먹고 살 게 없는데 어떻게 미래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로 우리 중소기업체들은 지금 생존이냐, 자칫 잘못하면 저희들은 도산할 수밖에 없는 이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당장, 자, 미래는 접어두고 일단 미래는 아까 주제 발표하신 우리 교수님들 계시고 체계업체에서도 중소기업체하고 상생을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그거는 그대로 두고 정말 중소기업체에서는 뭐가 어려움이 있는지 오늘 또 국방위원회 간사님으로 바꾸시는 우리 존경하는 백승주 의원님도 직접 제 발표 때 참여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 문제는 정말로 풀지 않으면 이 방산업체 지금 다 죽습니다. 중소기업체들. 한 예로 저희가 생산 준비가 완료된 계획된 물량이 있습니다. 아까 이 체계업체인 LIG 노트원에서도 굉장히 이것이 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고 이것이 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텐데 체면상 말씀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거기서 안 되면은 우리 중소기업체는 지금 다 죽습니다. 뭐냐? TMR입니다. 닭이는 다 되어 무전기 사업입니다. 이것이 금년도 예산에서 초기 양산이 내년도 19년도 20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빠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또 카이다에서 원가를 했는데 가격이 비싸다고 판정을 해줬다고 해요. 이 개발을 한 지가 벌써 10수년 지나고 중소기업체는 5년 전부터 생산을 한다고 해갖고 지금 150개 업체가 여기에 목매달리고 있습니다. 이 사업 규모가 1조 6천억입니다. 지금 150개 업체가 여기에 좀 목매달리고 있고 한 업체당 약 30억 이상을 투자를 해놓고 있습니다. 5년 전부터. 여기에 들어간 돈이 지금 잠겨있는 돈이 중소기업체에서 약 700억 이상이 여기에 좀 투자가 되어 있습니다. 개발 투자로 들어가 있죠. 생산 준비하세요 하고 저희들이 오다를 받아갖고 라인 증설하는데 들어가죠. 또 자재 선구매해야죠. 이렇게 해갖고 저희들이 지금 여기다가 들어간 것이 한 700억 들어갔어요. 근데 이것이 내년도 사업화 안 된다고 그러니까 저희들은 지금 망연자실입니다. 예, TMR. 지금 이 체계업체에서는 한 5, 60개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체들은 그 중에서도 2개, 3개, 4개 참여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중에 큰 것이 하나 이렇게 지연이 돼버리고 투자만 해놓고 나면 저희들은 살 길이 없어요. 그래서 5년 동안 참아왔는데 내년도부터는 2019년도, 20년도는 1차 양산을 한다고 그래갖고 저희들은 거기에 착착 준비를 해왔는데 며칠 전에 소식을 듣게 됐는데 1차 양산 예산이 없어졌다. 그 다음에 카이다에서 그렇게 된 것이 카이다에서 원가를 해보니까 경쟁사 제품, 이스라엘 제품보다 비싸다. 이렇게 해서 지금 수년을 결정을 못하고 있다. 이런 소식을 접했습니다. 이렇게 될 때는 저희들은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뭐 TMR도 그렇지만은 예, 저 같은 경우에 이 TMR이 연기가 됨으로써 국지방송국이다. 쌈 이런 것들이 좀 전부 수년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개발을 다 저희들이 해놨는데 그럼 매출을 이렇게 해야지 저희들은 살 수 있는데 어떻게 한 방법이 없고 철매투 같은 경우에도 한다 안 한다 한다 안 한다 계속 번복이 돼갖고 이제 결론이 난 것이 물량 축소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거에 대비해서 전부 발주 나가 있고 부품이 롱 데리버리는 52주짜리가 있습니다. 52주는 일년이 없습니다.
1년 전에 발주되지 않으면 그 부분 들어오지 못하고 그거 안 들어오면은 저희는 생산 못하고 생산 못하면 지시한번 들고 이렇게 악순환이 되고 있고 자 이렇게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당장 이 현실을 아까 체계업체에서도 분명히 나는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체계업체에서 이 얘기를 안 하시길래 참 답답하다고 그랬습니다. 아직 먹고 살만 하신가 보다.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LIG 넥슨은 18년도 매출에 17년도 대비해서 줄었습니다. 18년도 영업이익률 0.4%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게 살만합니까? 체계업체가 영업이익률이 0.4%가 나올 때 그 밑에 있는 협력업체들의 영업이익률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입니다. 체계업체가 0.4%의 영업이익률을 갖고 가는데 저희들 같은 중소기업체들은 뭘 먹고 살겠습니까? 이것이 현실입니다. 울고 싶습니다. 이 문제는요, 진짜 우리가 국가적으로 다시 한번 봐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 국방 정책에 관한 문제도 있겠지만은, 정말로 이거는 TICN 사업, TMR은 타 사업과도 직접 연결을 지금 갖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내수가 경기 진작이 안 되다 보니까, 체계업체에서도 이제는 수출만이 살 길이라 그래갖고 수출을 확대를 해야겠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수출하는데 결국은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수출 못하거든요. 그런데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처럼 자재비 절감을 한다, 공수 절감을 통해서 얼마나 하겠습니까? 10% 내외입니다. 근데 지금 수출을 하려면 지금 가격에 50%는 지금 체계업체도 저희한테 요구를 하고 있고 50% 돼야지 수출할 수가 있거든요. 그거 하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뭐 원가 절감, 자재비 절감, 공수 절감 해갖고 안 됩니다. 이거는 혁신적인 방법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수요국에 맞는 환경에 맞는 조건을 새로 설정해서 재설계하는 단계까지 가지 않으면 이런 혁신적으로 우리가 일을 하지 않으면 나는 수출 못한다고 봅니다. 체계업체에서도 우리한테 50% 요구할 때 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수출을 하기 위해서 재개발을 하려면 기술 검토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저희한테 줘야 됩니다. 체계업체에 부탁드리는 게 진짜 우리 서로 상생하려면 개발하기 위해서 자료 좀 제공해 주십시오. 그것이 먼저 선행돼야 됩니다. 전에 저희 회사의 방위사업 총장님이 방문을 하셨어요. 근데 거기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하나의 성공 사례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 그러면 산학연관이 서로 협력해서 하나의 성공 케이스를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하나의 샘플이 돼갖고 좀 이끌어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드렸더니 그 참 좋은 그 사례다. 어떤 사례냐 그러면은 저희들이 기품원으로부터 개발 자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개발 자금을 받아갖고 개발을 스타트할 때 LIG 넥슨하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이러한 것을 개발을 하려고 그러니 필요한 요구사항을 주세요. 자료를 좀 주십시오. 그래서 거기서 요구사항을 만들어갖고 개발에 착수를 했습니다. 물론 개발이 성공을 하면은 그것을 채용을 해서 수출 모델에 쓰겠다라는 이제 그 서로 뭐 MOU까지는 가지 않지만 그렇게 해서 저희가 금호공대하고 광국대하고 얘기를 해서 산하의 기술 개발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갖고 있지 않은 알고리즘이라든가 MNS 기술을 대학교에서 지원을 받아갖고 이것을 개발을 끝내서 지금 LIG에서 일단 성공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직 뭐 계약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계약이 되면은 바로 중소기업체가 개발한 제품이 대기업에 채용이 돼서 그것이 수출을 이어지고 하는 선순환적인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 이 중소기업하고 대기업하고는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는 뭐 1차 협력업체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2차, 3차 업체들이 물론 민수에 많은 부분을 참여하고 있는데 방산에 참여하려고 하는 그 업체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업체들한테는 저는 만나면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쉽게 보지 마세요. 방산이라고 하는 특수성이 있다. 거기에는 제일 큰 문제가 원가의 구조하고 품질에 관한 의식의 문제가 있다. 지금 품질은 이제는 생산 품질이 아니고요. 개발 품질입니다. 지금 개발 품질에서 잡지 못하면 품질은 못 잡는다고 하는 것이 기판이나 체계업체에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걸 하려면 문서 품질이거든요. 그 문서 품질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중소기업 만약에 2차, 3차 밴드에서 그것을 해낸다면 직원 2~3명은 더 필요해요. 그 정도로 이 문서 품질, 문서로 인한 그 작업이 어마어마하거든요. 또 그 정도로 방산을 하려고 그러면 그 정도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과연 되겠는가. 그래서 그 2차, 3차 밴드들이 국방에 참여하려고 하는 업체들한테 저는 그 얘기를 조언을 합니다. 참여하는 건 좋은데 나한테 와서 자문을 좀 받으세요. 내가 1차 밴드로서 애로사항은 너무 잘한다. 또 우리 협력업체들도 최근에는 못 따라와요. 왜? 생각이 틀려요. 품질에 대한 생각이 틀려지고 원가에 대한 생각이 틀리기 때문에 못 따라오는데 그러한 것들은 앞으로 이제 우리가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마음대로 좀 모임을 가져가고 그런 것도 전파 좀 할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체계업체에서도 이제는 서로 우리가 상생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정보 좀 주시고 또 개발할 거 있으면 같이 불러서 좀 상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서없이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중소기업 대표는 모셨지만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여러 가지 제안을 많이 해주신 거 각각 뭐 학계는 학계, 지금 정부는 정부 쪽으로 다양한 역할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기업체도 좀 신경 써주시고요. 그리고 끝으로 우리 발제하시는 김도순 교수님의 강릉 방문이나 제안 말씀을 들으시고 발제가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있는 국방 대기업, 중소기업의 문제점에도 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발제한 의제의 가장 중심은 사실은 이런 대기업,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그리고 중소기업의 어려운 문제를 전담해서 지원할 수 있는 유관기관이 국민 시에는 있어야 되겠다는 게 사실 핵심이었고 이걸 위해서 사실 이제 최근에는 저희가 이제 그 단종 부품 관련해서 저희가 전자정보 기술에서 펀드 확보해서 아마 단종 부품 지원 관련해서 센터가 아마 설립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런 기관들이나 또 이제 저희 방위산업진흥센터라든지 뭐 이런 가칭인데요. 이런 기관들이 협회가 생겨서 중소기업의 문제점이라든지 대기업의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하시는데 도움을 드릴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제가 아까 발제할 하나 빠뜨렸던 게 지금 이제 그 방산 분야 일자리 창출 문제도 있는데 사실은 이제 지역에 있는 대기업들 굉장히 이제 그 전문화된 인력을 구하는데 어려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 쪽 인력들은 몇 년 지나면 또 나가게 되고. 그래서 정부의 이제 과기부나 교육부에서는 지금 현재는 여러 사업들을 대학원이나 그 사업들을 기업하고 같이 연동해서 수업 속에서 이렇게 진행하게끔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산 인턴십이라든지 이런 제도를 활용하시면 기업 입장에서는 당장 적용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기초적으로 연구해보고 그 다음에 가능성 있는 조사하는 것들은 학교를 통해서 하실 수 있지 않겠나 생각되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시택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많지는 않지만 저희가 이제 학연산에서 이렇게 성공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 예를 들면 지금 삼천동급 잠수함에 들어가는 그 시스코 L2S3 장비를 저희 센터가 연계한 어떤 중소기업이 국산화하는 데도 성공했었고 그리고 또 해군 같은데 예를 들면 지금 함정기술연구소라는 자체 기구를 만들어서 한 100명까지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단종 부품이라든지 물론 단종 부품보다는 성능 개선에 가깝다고 생각하시는데 국산화가 많이 되면서 대부분들이
군에서 원하는 기능을 할 수 있게끔 성능 개선을 해야 되는 그런 작업들이 많은데 그런 작업에도 중소기업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저희 학회나 협회는 저희가 가교육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파직에서 좀 궁금한 사항이나 질의사항 아니면 제안사항이나 이런 좀 말씀해 주시면 저희 대기업이나 대학 그리고 군비시나 그래서 그런 제안 내용을 적극 반영해서 의견을 써볼 테니까요. 궁금하신 게 있으면 질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저는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박용대입니다. 제가 이 구미에 처음 왔을 때 지금 백승주 의원님께서 국방 차관하실 때 제가 그 밑에서 일하면서 구미에 오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구미에서 있다가 구미 금호공대에 있다가 중소기업 대표를 현재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방산업체에 혼자 고독히 싸우는 그런 처지에서 시하고 여러 가지 기관들이 협력해서 이 방산 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이런 연례적인 자리를 만들어주신 대통령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LC텍 김영국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 이 구미시가 방산하고의 관련성, 즉 구미시 방산업체에서 방산업체가 구미에 기여하는 기여도는 이건 사실 구체적으로 어떤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기여도는 많다고 하는데 그러면 방산업체가 구미시에 어느 정도 기여하느냐, 어느 정도 세금을 내고 매출이 어느 정도 될 때 어느 정도 세금 내고 어느 정도 고용 창출을 하느냐라는 정확한 데이터가 있으면 사실은 이 방산업체가 힘들면 구미시도 같이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김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TMMR, 그러니까 양산까지 다 가도록 되어 있는 체제에서 지금 연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잘 아시다시피 방산은 최초 연구개발부터 쭉 해서 갈 때는 기술 문제예요. 그런데 양산으로 갈 때는 이거는 정책적인 문제입니다. 가느냐 안 가느냐의 문제는 정책적인 문제로 이렇게 성화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밀리면 계속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도 TMMR 준비 계속 해왔어요. 제가 처음 올 때 190명의 인원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계속 연기되는 바람에 현재 130명이에요. 그러면 또 연기되면 또 줄여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당장 그 인원들이 다 구미시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시하고 백승교 의원님이 물론 방송부의 전문가시니까 관심을 계속 갖고 계시지만 실제 현상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번에도 예산이 안 탔습니다. 그것도 여러 가지 정책적 상황에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 비교라는 건 말도 안 되는 비교예요. 우리는 10년 동안 개발해서 그걸 만들었는데 현재 있는 단순한 그 성능과 비교해서 가격이 높다? 이거는 가치 부분을 설정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시나 의원님께서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시고 그걸 가도록 만들어줘야 우리가 거기 가면 다시 190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다시 고용 창출이 되고 다시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전 방향도 좋지만 현재 유치되어 있던 사업들이 제대로 가는 것도 이게 지역의 유치 사업이니까 그런 부분들도 시나 정치권에서 조금 관심을 써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 일이 굉장히 많아질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와 계시니까 충분히 인정을 하고 계실 것 같고요. 저희들 대학이든 저희들도 기회가 닿는 대로 적극적으로 제가 필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른 분.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그러면 오늘 주최하시죠 백 의원님 모시고 한강의 국에 대한 한번 답변이나 행사에 네, 오늘 행사에 끝까지 진지하게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 세미나를 많이 가보지만 정치학회나 무슨 당이 산하다 등에 가보면 토론자 숫자가 청중보다 많을 때가 많아요. 장을 벌린 놈은 진작에 경청하는 이런 모습 찾기인데 오늘 정말 많은 분들 오셔서 끝까지 그런 모습 정말 좋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를 끝까지 들어야 되는데 마침 2층에서 영남인하는 데서 또 국민경제 살리기 하는데 조금씩 가야 돼서 갔다 온다고 왔다 갔다 했습니다. 마침 김영복 SK 대표이사 왔는데 전리교회 갈까 말씀을 좀 들었습니다. 들었고 느낀 바가 또 어렴풋이 알고 있었지만 좀 더 제가 완전히 가슴이 와닿고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김영복 대사님 TMR 사업 중소기업 피해가 참 엄청나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한번 오늘 말씀하신 내용 꼼꼼하게 듣고 다시 가서 한번 쭉 챙겨보겠습니다. TMR 사업이 그 부분은 지금 하나에 와 계시죠. 하나에서 그게 지금 5조 4천을 사업하고 연결돼 가는 거죠. 2021년까지 하는 거. TMR 사업 전부 연결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사업이 연결돼 가는 거고. 잘 알겠습니다. 이거 오늘 마침 이 행사를 하게 된 것이 오늘 조정문 회장님 안 계신데 조정문 상공회사 회장님이 저를 좀 만나자고 해서 만나니까 구미 지역에 있는 단위산업체 중소기업도 그렇고 큰 기업도 그렇고 좀 이 정보를 공유하고 이렇게 의논하는 구조 이런 이렇게 모아서 의견을 모아서 제가 지금 국방위원회 간사를 하고 있는 제가 있든 없든 이 국회에 정책 결정하고 예산을 심의하고 법률을 따지는 분들한테 전달하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국회에서 그런 부분이 구미 지역에게 좀 없었던 부분에서 그걸 협의체를 하나 만들려고 그래요. 구미지역 방산협의체를 만들어서 구미지역의 중소기업, 대기업 방산협의체를 만들어서 하나의 국회나 아니 사업청이나 의사결정하는 쪽에 계속해서 혼자 의견이지만 이게 집약된 의견은 여론을 만들 수 있게 갈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조직화된 의견을 만들어서 우리가 좀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TMR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해서 제가 김영복 대표님께 제가 직접 설명드리든지 우리 보좌관이 현안과 어떻게 미래의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될 수 있도록 제가 곧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국방부 차관을 할 때 그때 보면은 외부 인사들이 기업 이익과 관련해서 많이 빼내려는 정부가 국방 중기 계획이었습니다. 비밀로 분리해놨는데 거기 보면 이제 몇 년도에 무슨 전차를 만들고 몇 년도에 장사하는데 정말 몇 년도에는 뭐 이런 거 만들고 이런 것을 쭉 적어놨는데 이 정보를 가져야지 기업들이 계획을 세울 거 아닙니까? 이걸 엄청나게 묶어놨어요. 제가 비밀을 최소화시키고 기업들이 준비하는데 인력도 뽑고 인력도 양성하고 돈도 모아야 되고 그죠? 그 사업을 하려면 이것을 정보를 모든 기업에 공개적으로 제공해서 준비하도록 해서 준비된 상황에 경쟁을 해서 하도록 해서 비밀 최소화, 정보 공개하도록 많은 지침을 제가 내려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김중국 대표님 또 존경하는 박인배 선배님 구미에 힘이 됐네요. 같이 일하다가 그 모공대 벤치기업만 듣다가 싶다고 해서 찾아오고 계시면 들었는데 그 어려운 미술을 진작 좀 이야기하시지 전화 한 통 안 하고 있다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전화기 하나 바꿔드릴까요? 전화하십시오. 여기 계신 분들 전화해서
의논할 수 있는 문제들을 했으면은 제가 예산심의대 KMR 삭감할 현장에 있었고 제가 예산위원이라고 한번 위원장이겠어 그런 부분을 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언제든지 무슨 일이든지 국회까지 찾아오는 거 사안되면요 잘 안 되는 사안입니다. 사실은 잘 되면 왜 찾아오겠어요. 그래서 잘 안 되더라도 찾아와서 또 시의회 찾아가고 도의회 찾아가고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이제 공무원 일반 시청 가서 해결할 때니까 찾아오고 도청 해결할 때 찾아오는데 그것도 시의원, 도의원, 국회의원 선출직들은 그런 것을 넘어서서 같이 고민해 볼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시의원 전화번호, 도의원 전화번호, 국회의원 전화번호 갖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방위산업과 관련해서 제가 크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방위산업 육성법을 만들어서 방위산업에 여러 가지 필요한 어떤 국가적 차원의 해야 될 일들을 점검해서 법을 담아내서 다음 법안심의때 저 국방위 법학소 위원장이기도 합니다. 저 국방관리법을 총괄적으로 심의하는 위원장이기 때문에 좀 간격하고 있고 이번 통과가 됐습니까? 그 기품은 지원에다가 우리 그 부분을 지금 저 법안을 발의했는데 기술 품질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단정상학도 보도는 기술 품질원 군이 지원이 있는데 여기에 기술 품질원에 돈을 주고 지방자치단체가 돈을 예산 지원하는 법적 기반이 약한데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내놔서 통과되면은 구미시청이 당당하게 구미 방위산업을 위해서 그만 분야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개정안을 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논의는 못했죠. 예. 그건 마무리를 좀 짓고 법률적으로 제가 그런 노력을 해가고 있고 하여튼 분위기상으로는 지금 구미시의 약간 방위산업체에 이거는 금호대학 그리고 지역대학도 구미에 시청에서 나오신 분 계십니까? 여기 시청에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는 시청의 담당 국장의 과장이 누가 계세요? 지금 직책이 뭐죠? 예? 직무가. 그래서 이거 시청도 이거 지금 위에 행사이고 밑에 행사있다 해서 밑에서 주무관이 잘 정리하시게 보이는데 딱 내 보이는데 여기 하시는 분들 정규가 그냥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이야기 적으시고 할 테니까 구미 시내 방위산업체의 현황을 파악하고 지원 방향, 시 차원의 지원해야 될 방향을 하는 용역을 하나 좀 한번 해보세요. 용역과제를 만들어서 우리 시의원, 도의원 계시니까 용역과제를 만들어서 그 정말 한번 현황을 파악해서 이에 무엇을 지원해 줄까를 시청에서 딱 잡고 있어야 그것이 돼서 도에 요구하고 국회에 요구하니까 시에서 용역과제를 금호공대 교수님들 잘 하실 텐데 또 금호공대로 얘기하면 또 뭐라 하죠. 구미대학 경운대학 교수님 지식인들 좀 모아서 구미에 하는 게 아니고 구미 시내에 있는 방산업체 현황을 파악하고 지원 방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적을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것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한수대 배가 부르겠습니까? 이번에 오늘 이렇게 모여서 방위산업체 아마 시민들 중에서는 어려운 말 많았습니다. 책에 파악하시는 분도 하고 또 뭐 DMR 이거 좀 어려운 게 있지만 아시는 분들은 저희 아니면 다 이해가 아시는 분들은 잘 알고 그럴 겁니다. 어쨌든 저 방위산업과 관련해서는 좀 구미에 접목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공개가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한 달 전에 미국 가서 미국에 $1,000억 매출 올리는 보잉 인터내셔널 알렌 회장을 바로 만났습니다. 만나서 보잉 보고 우리가 울린 수출 굉장히 적던해서 알렌 회장 보고 구미에 투자를 좀 제가 계속 하니까 구미 하니까 구미는 사실 지금 세대는 고 박정희 대통령 고향이라 좀 잘 몰라요. 외국 나가시면 스마트폰을 끄잡아내고 이 삼성 스마트폰의 홈타운, LG TV 홈타운, 구미시티 1년에
300억 달러 수치였다 40만인 것 하면 눈이 짱가입니다. 놀라 경이롭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구미에 투자한 어떤 장점이 있느냐를 묻길래 돈 내기 문화라는 게 있어서 삼성 휴대폰과 LGTV가 성공한 신화가 구미에 왜 이루어졌는가. 그 당시에 제가 이렇게 쭉 파악해 보니까 그 삼성 스마트폰 500만 대 태운 적도 있잖아요. 그죠? 잘못 만들어가지고 에리콜. 그걸 제품을 만들다 어떤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해결을 찾아야 할 때는 구미에 있는 중소기업 기술자들, 중소기업자들 최고다. 얼마든지 회사의 수익을 보장해 준다면 반드시 그 해결책을 찾아오는 놀라운 노하우를 갖고 있는 구미시티다. 불행하게도 보잉이 한국에 투자를 제가 몇십 년 동안 했는데 대규모 R&D 센터는 서울에 둘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구미가 뭔가 하도 제가 구미 하니까 구미와 뭔가 좀 협력할 수 있는 걸 항공산업단에서도 좀 특히 이제 다수 선수들이 들어가니까 항공 소재 사업 들어보니까 좀 관심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자나깨나 오매불망 구미 잘 사는 거, 또 구미에 또 방위사가 연결시키는 거 좀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직 선단은 미미합니다만 시작해 놓으면은 굉장히 고칠 수 있지 않나 생각. 어려운 여건에서 정말 어려운 중수도 방위상에서 김영복 대표이사님 도를 밖에 맡은 김호성 교수님, 다정 여석 교수님, 금명현 도를 맡으신 LIG 본부장님, 김영호 하나시스템 사업자님. 여기 계신 사진들 자주 만나는 거 아시죠? 구미 투자하라 그러고 다른 데 적으라 그러고 계속 하고 다니는데 이 다섯 분에게 다섯 분에게 토론하다 박수 쳐다가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은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되라고. 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그 행사를 마무리하기 전에 또 일단 우리 지역의 핵심 산업 중에 하나인 방위산업, 그리고 저희 의원님께서 지금 국방위원회에서 이제 강사로 활동을 하고 계시고, 또 저희 의원실에 있는 보좌진들도 방위산업 관련해서 많은 부분에서 좀 정책적 개선이라든지 다른 요소를 많이 발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부분에서 좀 약간의 첨언을 드린다면은, 그 방위산업 발전법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방위산업에 계시는 분들은 아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 국회에서 한 번도 발의가 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에 최초로 발의가 되었고, 그 법안을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이 기업인들의 의견 수렴 과정만 한 2년 정도 걸렸습니다. 이제 방위산업진흥회에서 의견 수렴을 해서 이제 법안이 발의되었고, 그리고 또 저희들이 이제 제가 뭐 여기서 이런 말씀까지 드리도 될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구미에 계신 분들의 애로사항뿐만 아니라 방위산업 분야에 있어서 제도적 문제라든지 법률적 문제라든지 의원실도 나름대로 정말 뭐 방위산업적 관계자라든지 국방부 관계자라든지 아까 또 말씀하신 카에다 관계자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협박을 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그 애로사항이 있으시면 의원님께도 전화를 주시고 또 저희 의원실로 또 전화를 주시면 저희들이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그 백성주 국회의원 주최 구미 미래 먹거리 창출 방위산업 발전 반영 모습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쪽에 계신 분들도 앞쪽으로 오셔서 마지막으로 기념 촬영 한번 하겠습니다. 앞쪽으로 다 나와주시면 아까 여기 와는 좀 앞쪽으로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정리 좀 해서 들어보자 그랬어요. 내일 가지 마시고 오세요.
자, 뒤에 쭉 보이고, 하지 마시고, 오세요. 뒤로 좀 오세요. 오세요. 박수홍 부대 뒤로 좀. 자, 오세요. 뒤에 올라가셨다니까. 나오시라고. 오세요. 빨리 오세요. 장태웅 의원님 어디 도망가 빨리 나오고. 예스. 윤문희 빨리 오세요. 그 뒤에 손 잡고 빨리 오세요. 김도현 기자님 촬영이가 잘 던져줘서 고마운데 오늘. 빨리 오세요. 기자 땡큐. 구미 방위산업하고 파이팅 하겠다. 구미 방위산업! 파이팅! 청소년 시민들께 감사드리고 또 연말 일정 바꾸는데 발제와 토를 맡으신 전문가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원래 오매불망 그리던 일들 다 되기를 바라고요. 오매불망 만나고 싶은 분들 올 연말 좀 다 만나시고 내년에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이철우 도시장님을 모시고 축사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선주의 이 현장 토론에 이렇게 많이 오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구미 시민들이 원하는 바가 뭔지 잘 알 것 같습니다. 오매불망 잘 살도록 저밖에 이철우 도지사님 구미 좀 살려주세요 해서 나왔는데 구미가 살아야 경상북도 살고 대한민국이 살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모두의 뜻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창욱 도의원은 김상조 도의원 도지사 하늘같이 모시는 분들이 이렇게 서가 있는 거 민망한데 아까 모두를 소개했으니까 제가 소개를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앞으로 전쟁은 전자전쟁이에요. 전자. 자동차도 다 전자로 옛날에 기계인데 요새는 전자입니다. 그러니까 전자도시에 전쟁하는 무기 만드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구미가 세계적인 전자도시이기 때문에 여기서 방위산업 일으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래서 앞으로 활성화될 걸로 믿고 또 백성주 의원이 아까도 뭐 잘하는 분야는 국방 분야 잘하니까 방위산업체 많이 모시고 와서 구미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오늘 토론회가 매우 도움이 되리라 그래서 장석천 의원님 또 그런 분야에 기업에 잘 하시니까 많이 또 모시고 와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가 지금 매우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통계상 봐도 매우 어렵습니다. 얼마 전에 수출했다고 수출 무역회관 행사를 하는데 대구는 17% 올라가고 우리는 7%가 줄었다 이래 했는데 대구는 17% 올라가서 66억 불이고 경북은 7% 줄어서 366억 불이다. 그래서 대구 경북 합치면 연말까지 하면 보는 한 10월 말까지 참되고 연말까지 하면은 한 500억 불은 우리가 수출하고 있습니다. 500억 불 수출은 세계에서 한 20번째 됩니다. 나라로 따지고. 그래서 구미가 그만큼 이상이 대단하다. 경북의 수출은 구미에서 80% 이상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렇게 구미가 그렇게 허망하지는 않으니까 다들 어렵다 하니까 이제 곧 엎어지는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정도는 아니고 부자가 약간 힘들어졌다 이 정도 생각하면서 앞으로 구미가 활성화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 어디 가니까 자꾸 어렵다 하니까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경제는 심리전이기 때문에 어느 분을 만났기 어려워요. 구미가 최고 요새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됐다. 왜 그러냐? 숙달된 사람들이 많이 있다. 어디 가면은 일할 사람 구하는 게 매우 어려운데 구미 오면은 일할 사람 많이 구할 수 있으니까 숙달된, 그것도 삼성, LG에서 숙달된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구미로 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중앙에 가서 그런 이야기 많이 하고 있고, 조금 전에도 수자원공사 사장한테 직접 전화하고 얼마 전에 또 도청에 모시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수자원공사에 딱한 283만 표 그냥 놀리네. 옛날에 땅 임대도 주고 해야 되잖아. 우선 돈을 벌 사람들이 들어와서 나중에 땅값 받으면 되느냐. 또 잘 안 팔리면 원래 또 좀 싸게 팔아야지 그냥 그대로 팔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많은 압박을 가하고 있고 본인도 그렇게 많이 검토를 하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 구미에 큰 기업이 되려고 하는데 땅값이 비싸다. 또 임대를 좀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도지사로 앞장서서 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구미가 살아나는데 오늘 이 토론회 같은 이런 행사들을 많이 해서 구미를 확실히 살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늘 구미를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으로 장세영 구미시장님을 모시고 축사의 말씀을 정말 우리 지사님 오늘 일정이 구미에서 계속 계십니다. 제가 시장이 되고 나서 이 지사님을 워낙 많이 배웠어요. 가끔 우리 집 민주당 소속 지사님입니다. 이게 착각할 정도로 이렇게 아주 마음을 많이 이 경북 우리 경북 나아가서 구미를 위해서 이렇게 전심전력을 옮겨주시는 것을 정말 이렇게 감사드립니다. 아마 곧 멀지 않아 우리 구미가 과거의 영광을 되찾고 그때 찾은 영광은 우리가 그동안에 어려움을 겪어본 영광 그냥 늘 포실하게 잘 살아온 게 아니라 정말 한번 어려워봤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다시는 어려워지지 않도록 여러 가지 마음의 준비와 모든 만드는 준비를 갖춘 그런 이야기고 운명이 될 것이라고 그런 생각을 봅니다. 사실 좀 어려워지고 나니까 많은 분들이 어디서 말씀을 좀 거칠게도 하십니다. 특히 우리 꿈에서 많은 혜택을 얻었던 분들이 거칠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건 없잖아요.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고 어려움을 겪었고 고생했는데 여기 보답이 오지 않았다고 해서 많이 섭섭하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100번 들어요. 섭섭한데 그래가지고 그동안 많은 것을 누려왔던 분들이 뭐 좀 해야 안 된다 해가지고 맨날 뭐 국회의원 뭐하면 뭐 시장님 뭐하면 뭐 쌍욕 해대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로 존중하고 오늘 새마을 운동 들어가니까 공경함으로써 우리 스스로가 구미 시민 서로 힘들 때 서로 도와주면서 일어났다 이런 걸 드려야 생각합니다. 참 듣다 보니까 제가 우리 백선재 의원님 듣다 보니까 노래 잘하고 춤 잘 춘다 하니까 이 말 그냥 믿어도 됩니까? 저는 도저히 믿을 수 없어가지고 며칠 전에 제가 우리 시의회하고 처음으로 만찬이 5,000원 받으면서 제가 맥주에다가 소주를 간을 좀 넣었다고 시끄러워졌어요. 맥주에 간 좀 타는 게 좀 어떻습니까? 그 정도는 시장이 할 수 있다고 도와주시고 그런 거 가지고 신문이 기사 쓰고 그런 거 하시고 이게 쫀쫀하게 살지 말자는 구미도 어제 작은 도시입니까? 큰 도시 아닙니까? 온 곳에 사람들 모여가지고 한 힘으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데 서로 정리해야 됩니다. 아이고 배 고백당 마시면 마시라. 이런 말하면 뭐 칼랍니까? 서로 격려해야 되고 우리 진짜 우리 박석현 의원님 만나면 서로 격려합니다. 진짜 우리 구미야 잘 살도록 일단 역사함 만들어 보자. 체육상 있습니다. 우리 의회 부장님 그리고 우리 도의원님 정말 일어나시고 상도
그런 분들하고 정말 마음 맞춰서 우리가 잘 하려고 정말 노력을 열심히 그렇게 저희들 뭐 정치하는 사람들 뭐 조금 내 못하는데 그렇게 서로 쉽게 말하면 우리 못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누가 잘한다 잘하면서 말씀드렸고 아까 우리 구미가 처해지는 조건에 대해서 이 두 분들 다 말씀하셨습니다. 원래 우리 전자, 모바일, IT, ICT 기업의 저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과 연관시켜서 우리가 이제 국방산업이라고 하는데 지난번 총리 오셨을 때는 국방이란 말을 그 외국에서 자꾸 좀 견제하니까 또 과학기술 산업이라고 의견이 설정이 하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첨단 과학기술 산업을 발전시켜가지고 우리 영국의 관계 통일의 문제를 당기자 그때 참 아쉽다고 하는 우리가 약간 두려운데 지금 미국과 중국이 자꾸 울렁대고 울렁대고 있는데 뭐 우리 가까운 사드 문제를 우리가 별로 좋은 걸 못 봤고 그런가 하면은 또 관세 전쟁 우리나라도 싸움이 붙어가지고 사실 수출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요즘도 막 5G와 연관돼서 하위 그 기술이 이제 중국 기술이 이제 쓰라마 하나를 통해서 미국하고 중국 기술을 접근하고 우리는 어떤 기업에서는 쓰고 있고 또 어떤 데서는 안 쓰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어떤 걸 써야 될까 고민됩니다. 정말 다른 도시라면 고민시키지도 않고 우리는 정말 심각할 거예요. 시민들 여러분들께서는 좀 낯선 이야기 이번에 도의원님, 뭐 시의원님, 의원님 또 도지사님의 도움으로 예산을 나름대로 성과를 좀 거두었는데 제가 이 예산 항목을 보면서 좀 아까운데 이름이 너무 별난 이름이다. 일반 시민들 100분한테 물어도 100분이 이게 뭔지 모르죠. 정말 좀 아쉽습니다. 좋게야 다리를 하나 크게 만든다. 뭐 철도가 어떻다 이런 말은 시민들께 성과를 보이는데 이건 너무나 이건 완전부분 참 잘 알아들었어요. 하이브리 테스트 뭐 이런 말은 시민들 잘 모르시겠지만 첨단 도시 구미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이런 정말 제목과 시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해오는 이런 사업들이 시민들 여러분들 좀 이런 맛을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이제 우리 군의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연관 새로운 또 첨단 과학 기술을 이루어서 우리 군의가 조국을 지키는 강사들을 군의합니다. 나아가서는 저 강대국들이 뭐라고 갈등을 하더라도 튼튼하게 조국을 끈이 지키는 군의하고 기반이 되는 것이 군의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무엇보다 저 뒤에 앉으셔가지고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거 박수 쳐주시면 시민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반갑고 저희 늘 건강하십시오. 다음으로 장석춘 제가 좀 시간을 좀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백성진 오늘 그 토론회는 정말 힘이 적절한 것 같습니다. 요새 그 남북관계가 좋다 보니까 우리도 훈련을 안 하니까요. 무기를 안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웃으려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만큼 우리 방산업체도 이제 활력을 새롭게 모색해야 될 그러한 그 지금 현실에 안 없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구미를 놓고 보면 우리 도지사님 그것도 김천에서 지역구를 하셔가지고 구미 사장을 너무 많이 하시기 때문에 구미 국회의원 한 명 더 있는 거는 뭐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맞죠? 그죠? 아니? 예, 그래서 좀 전에 그 수자원공사 말씀도 하셨지만 지사님이나 우리 시장님이나 대기의원님이나 저나 정말 수자원공사뿐만 아니고 그 관련되는 부처하고 많은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많은 얘기를 나누고 있고 가시적으로 아직까지 나오지 않으니까 발표를 뭐 하는 것이지 어떤 식이든지 구미가 지금 좀 어려운 사실이죠. LG 삼성인지 이전을 하면서 거기에 파생되는 그런 영향이 워낙 크다 보니까 구미가 계속 성장 일로에 있다가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앞으로 탄소 산업 직접주가 이제 구미가 되고 인증센터도 있고 5G 테스트 또 파악도 용어가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런 이제 4차 산업적으로 우리가 발빠르게 지금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인구의 세월이 우리가 가고 있지만은 장기적으로 보면은 국민을 가지고 있는 장점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자신감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단지 내년부터는 이제 한 열흘만 있으면 이제 세월이 바뀌면은 최저임금도 올라가고 대기업의 근로 시간이 줄어들 거예요. 이런 그 부분이 대기업, 중소기업 할 것 없이 전부 다 부담을 오기 때문에 기업들이 숨통을 트이는 데 상당히 좀 문제성이 있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고 그런 부분이 앞으로 우리가 슬기롭게 극복해야 될 부분이고요. 어떤 식이든지 저도 다니다 보면은 개인 아닌 개인적 기분입니다. 학교를 타고 다니면서 거기 KT에서 조금 전에 우리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을 좀 가정적으로 나서니까 우리 지역의 우리 현안 문제를 놓고 보면은 그뿐만 아니고 정주의 것도 같이 있어야만이 사람들이 몰려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참 고민을 하게 되고 어떤 식이든지 우리 공장에 매물이 나왔을 때 그걸 보고 가슴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상가가 임대가 나왔을 때 그걸 보고 환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중심에 있는 제가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고민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고 백성주의는 우리 당에서 국방에서 최고 전문가입니다. 전문가고 국민의 또 방위산업체가 현실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 대기업이 가지고 있는 그 시너지 효과는 상당히 클 거라고 보고 있고 또 국방이 또 간사를 맡고 있기 때문에 같이 저하고 같이 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우리 시장님 비록 좀 전에 당은 틀리지만 우리 시민을 위하고 우리 발전을 위해서는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똑같이 고민하고 그 머리를 맞대겠습니다. 맞대가지고 우리 시민들을 우려하는 부분에 조금이라도 부식시키기 위해서 노력할 테니까요. 오늘 우리 토론회가 성공적으로 좀 발전되기를 기원하고 시민 여러분 올해 무거운 거 털어내시고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내년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오늘 먼저 이래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오늘 우리 백성주 위원장님 토론회에 참석해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이래 전합니다. 우리 앞서 우리 경상북도 우리 지사님도 좋은 말씀해 주시고 백성주 위원장님, 우리 장성준 도당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장성 시장님 좋은 말씀 많이 주십니다. 오늘 토론회가 정말 국민 발전을 모색하는데 큰 보탬이 되었으면 바랍니다. 우리 구미시의회에서도 오늘 토론회의 중심으로 정책을 방향을 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구미경제산림 토론회가 있습니다. 11주년을 맞이한 경남 인전에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바로 루청에서 진행 중입니다. 본 행사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고 같이 사회하시는 분도 같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사님하고 사진 찍기 쉽지 않은데 시장님하고 뒤에서 보이죠? 창렬아 뒤로 올라가. 창렬아 뒤로 올라가. 더불어가 이제 소비되네. 구미 먹거리 하면 화이팅 하면서 한번 촬영하겠습니다. 구미 먹거리 화이팅!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기업 촬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가 지금 까시네. 이제 토론회 사회에 발표 토론을 맡으신 분들께서는 단상에 위치한 좌석에 위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토론회는 6기 전까지 학교 교수님 사회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